자, 안녕하세요. 박기호 논술입니다. 자, 오늘은 연세대 합격한 합격생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우리 연세대 응용통계학과 합격생인 김한규 학생을 이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우선 선발보다 일반 선발이 사실상 논술에 합격하기 힘들어요. 그죠? 그런데 이 논술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논술 실력이 남들보다 좋다는 것인데 어떻게 평소에 논술을 잘 했나요? 저는 서울 경기 지역이랑 다른 지방 도시의 출신이고 저 같은 경우는 재수를 냈고 그리고 현역 때는 논술이라는 전형을 거의 알지도 못했고 준비할 여력이 없었어요. 지방 학생들은 보시다시피 지방인 아이들은 공감이 가겠지만 서울 경기 지역과 다르게 전부 수시면 거의 내신 학생부 전형 아니면 간혹가다 한두 명 정도 입학사정관을 준비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거의 논술에 대해서는 저는 현역 때는 공부를 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제 고3 때는 논술이라는 걸 잘 몰랐다. 네. 대부분 학생들은 학생부 전형을 준비한다. 네. 자, 그런데 이제 논술을 어떻게 공부하게 됐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남들과 다르게 재수를 선행반부터 시작했어요. 선행반에 딱 들어와 보니 처음에 이제 논술이라는 수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논술이라는 수업을 보고 학원에서 이걸 준비해 주는구나 생각했고 이거를 나도 한번 준비를 해봐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1, 2월에 막 이제 아이들한테 저는 모르니까 물어봤죠. 어느 선생님이 좋고 어느 선생님이 좋고 어느 선생님이 물어봤죠. 그리고 이제 저는 처음에는 박기호 선생님이 아닌 타 선생님을 이제 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3월에 이제 재정말 시작하면서 선생님을 처음 뵙게 됐죠. 그래서 다른 아이들은 저희 반 애들은 다른 애들 타 선생님을 들은 애들도 있고 물론 선생님 수업을 듣는 애도 있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표 만들기 기법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딱 들으면서 저거를 써먹으면 내가 연세대를 붙을 수 있겠구나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선생님 강의를 그냥 듣기로 했죠. 그러니까 제 강의 기법 중에서 표 만들기, 즉 매트릭스 기법이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론 5가지 중에서 네. 특별히 매트릭스 기법이 유용했고 네. 그것이 연세대 논술에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네. 이제 올인. 예. 네, 좋아요. 그러면 우리 연세대 문제는 1번 문제 언어 논술 문제가 있고 2번 문제 자료 해석 문제가 있어요. 네. 자료 해석은 이제 통계 자료 해석인데 이게 좀 학생들이 좀 어렵거든요. 네. 2번 같은 경우 어떻게 해석했나요? 어떻게 풀어나갔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연세대 논술은 1번, 2번 이렇게 두 개 있고 1번은 비교 대조하는 부분이고 2번이 자료 해석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2번에는 저는 수리적으로 좀 뛰어나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어릴 때부터 수학을 잘했고 그리고 표를 붙는 능력이 남들보다는 넓다고 생각해서 2번보다는 1번이 좀 어려웠어요. 왜냐면 저는 논술을 처음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글도 잘 쓰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교 대조라는 말이 너무 생소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수업을 듣고 표를 만들다 보니 1번 문제가 점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교 대조라는 말은 일단 그 재심을 독파하고 있지 않은 독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일단 할 수가 없는 문제 자체거든요. 그렇죠. 근데 선생님이 표 만들기 공식, 매트릭스를 만들고 나서부터는 딱딱 기준점을 갖고 정확히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한 듯 비교 대조를 해서 딱 제 글을 쓸 수 있으니까 오히려 1번 문제에서는 이제 남들보다 더 잘 쓸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매트릭스 기법으로 1번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했다. 네. 그리고 이제 매트릭스 기법 하니까 비교 대조는 식은 죽 먹기다. 네. 뭐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1번 문제에 이어서 2번 문제는 어떻게 풀었나요? 자료 해석이 참 어렵게 나올 텐데. 네, 저는 처음에는 1번을 걱정했기 때문에 2번쯤은 1번이 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라 생각했었어요. 근데 2번 문제가 그래서 선생님이 자료 해석 강의를 개설하셨을 때 처음에 고민했죠. 들을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저는 논술을 처음 하는 거고 선생님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듣기로 했죠. 그래서 들었는데 좀 결과는 좀 충격적이었어요. 일단 저는 표를 너무 지엽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고 선생님은 좀 더 포괄적으로 보고 있었어요. 전체적인 사고를 저한테 하게 해주셨죠. 그리고 사소한 용어 같은 경우 원래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표가 점점 증가하는 상태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남들은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양의 상관관계라는 정확한 표현을 썼거든요. 양의 상관관계. 네, 그리고 표와 다른 표는 또 점점 하락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건 음의 상관관계라고 또 정확히 표현을 했죠. 그렇죠. 네. 그 외에도 인과관계 등 여러 가지 용어를 저는 매끄럽고
명확하게 이 표현이 어울리는 곳에 정확히 쓸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처음에 이제 강남 메가스터디에서 자료 해석 강의를 깔 때만 해도 학생들은 이제 자료 해석이 뭐냐, 대체 그 수업이 왜 필요하냐, 뭐 이런 반신반의 이런 게 많았는데 실제 자료 해석 강의는 연세대와 성균관대 같이 표를 해석하는 학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됐죠. 네. 그리고 그 자료 해석 강의는 이제 학생들이 잘 모르는 게 사회 탐구에 나오는 사회 문화나 그다음에 한국 지리에 나오는 도표 문제 그 정도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그보다 더 심오한 내용들이 들어있죠. 네. 특히 사회학적 상상력을 동원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통계의 기본도 알아야 되죠. 네. 그래서 우리 상관관계, 인과관계 뭐 이런 기본적인 개념과 그다음에 독립변수, 종속변수의 개념, 그다음에 허위변수, 외제변수 이런 개념들도 좀 알아야 문제를 풀기가 쉬웠겠죠. 그렇죠. 특히 요즘 이제 논술 문제는 실험심리학 이 문제가 등장하면서 우리 행동경제학과 실험심리학에 있는 실제적인 통계, 실험 이런 것들이 동원되니까 실험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되죠. 네. 그래서 자료해석 강의를 따로 개설한 것이었죠, 제가. 네. 자, 그러면 본인이 생각할 때 이제 박 교수님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나 자신의 글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 같아요. 자신의 글을 완성시켜준다. 스스로 쓸 수 있게끔 한다. 네. 이유는? 저는 논술을 처음 했으니까 처음에 메가스터디에서 주기적으로 논술을 시험을 치는데 첫 시험은 정말 다 쓰지도 못했고 이 제시문이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정말 소설을 썼죠. 논술이 아니라. 그러면서 나는 처음에 좌절했어요. 나는 논술을 포기해야 되는구나. 그런 저에게 선생님은 글을 쓸 수 있게 해주셨고 그리고 남들은 남들 걸 인용하거나 이시다반? 네. 그런 거나 아니면 그냥 제시문을 보고 소설을 쓸 때 저는 이제 저만의 글을 쓰면서 남들은 논술 시험 치고 감에 의해서 됐다 안 됐다 이러는데 저는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시험을 딱 치고 이 글은 잘 썼구나, 이 글은 떨어졌겠구나, 이걸 딱 판단할 만큼의 저 글에 자신감이 생기고 좀 더 명확해진 글을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었던 게 매트릭스의 힘이다? 매트릭스랑 그 다음에 유형별 공식. 거기서의 힘이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 쭉 자랑을 했다면 실제 뭐 5가지 기법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기법들을 내가 수업 시간에 소개를 했고 접근을 했는데 특히 좀 어려워서 적용하기 힘들었던 게 있다면 어떤 게 힘들었나요? 저 같은 경우는 논술을 처음 하는 경우니까 처음에는 뭐든지 다 해보려고 했었어요, 선생님 강의를.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논술만 준비해서는 대학을 못 가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최저라는 그렇죠. 그게 한계의 1차적인 목표가 있으니까 수능 공부를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평상시에는 수능 공부에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주말에 논술을 하는데 논술을 주말에도 저는 한두 시간 정도 투자할 수 있는 시간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수능 공부를 많이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의 많은 부분을 소화하려고 했지만 못한 게 있는데 그게 부엉이 눈이랑 마인드맵 그건 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그 내용이 제 사고를 확장시켜 주는 데는 좋은 부분이지만 제 시간과 그리고 제 아직 논술 수준으로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 부분은 저는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자기한테 맞는 최소한의 방법을 딱 선택한 다음에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를 했다. 그런 얘기군요. 그리고 주말에 공부를 하더라도 논술 공부에 시간을 그렇게 3시간, 4시간 투자한 게 아니라 딱 한두 시간 투자하고 그리고 단과 수업을 들은 거죠. 제가 단과 수업을 듣고 그렇게 해결한 것이죠.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연세대에 딱 가서 매트릭스를 직접 짰을 거 아닙니까? 그죠? 표를 딱 짜고 느낌이 있었어요? 어땠어요? 처음에 연세대 문제는 원래와 다르게 선생님과 같이 수업을 들었던 부분은 작년, 재작년 기출은 너무 어려웠어요. 어려웠죠. 표를 만드는. 근데 그래서 되게 긴장을 많이 한 상태에서 그 시험장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원래는 좀 저 학년은 좀 쉽진 않죠. 쉽진 않죠. 연세대 합격생은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죠? 네. 그렇지만 타년도보다는 쉬운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걸 이제 저는 체감하고 있었어요. 제시문을 읽으면서. 근데 옆에 있는 애들은 막 저는 제시문을 읽는 부분인데 막 글을 써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조바심이 났지만 저는 그래도 저 자신을 믿고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표 만들기를 차근차근 만들었죠. 그래서 표를 만드는데 저는 30분 정도 걸렸어요. 그 정도 걸려야 정상이에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근데 신기한 게 표를 만들고 나면 글 쓰는 건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 맞아요. 저절로 돼요. 거기 있는 걸 그대로 옮기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시험을 마칠 수 있었어요. 그렇죠. 글 쓰기에 조바심을 내면 이제 글을 쓰다 보면
다시 좋은 게 생각나요. 그래서 고치다 보면 그런 구조가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독해를 정확히 하고 매트릭스를 정확히만 짠다면 그걸 천천히 옮겨만 적으면 합격을 할 수 있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우리 논술 공부는 얼만큼 했느냐 그 이야기는 했었고, 사실 그러면 책 읽기는 얼만큼 했을까요? 우리 독서 논술도 참 중요하다 그러고, 사실 이번에 우리 강남 메가스터디에서 재수종합반에서 제가 재수종교반에서 논술 수업을 할 때 돈키호테 지문을 가르쳐준 적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게 그대로 연세대 지문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선생님 대박이요 하고 막 홈페이지에 올리고 그랬는데,